경성의 근대적 풍경.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근대적 문명 이기의 확산을 이해하고 일상적 생활 문화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모던 보이 모던 그릇 등장과 표성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1920년대, 30년대 서울 거리를 휩쓸고 다녔던 모던 보이, 모던 걸의 모습입니다. 1920, 30년대 경성에는 서구적 생활 양식을 추구했던 소비 주체로서 모던 보이, 모던 걸이 등장해서 당시의 번화가였던 혼맛지, 메이지초 일대를 활보했습니다. 이 그림은 당대인이 그 모던 보이, 모던 거를 바라보는 인상을 표상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상화한 모던 보이, 모던 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성에 설립된 고등교육을 담당한 대학은 무엇일까요? 당시 경성의 고등교육기관은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일제강점기 최초로 민간에 분양된 아파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932년) 충정로에 토요타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독립 이후 토요타의 한자 발음인 풍전 아파트로, 그리고 다시 유림 아파트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식민지 시기에 들어와서 근대적 제도와 문명 이기는 더욱 보편화되어서 생활 문화의 변화를 불러오고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전차 이용객이 늘어나 전차 노선이 증대되고 통근할 때도 통학할 때도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 전차 노선은요, 외곽인 영등포라든가 도남동이라든가 왕십리 등까지 전차 노선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사람들은 이제 기차를 타고 지방을 오갔으며 수학여행을 갈 때도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1920, 30년대에는 오늘날 시내버스에 해당되는 소형 버스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승용차도 부유층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영업용 택시도 등장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1928년에 경성부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승합자동차입니다. 이 승합자동차는요, 고객이 7, 8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작은 승합자동차였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운전사가 배치되고 옆에 요금을 받거나 하는 차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요금은 조금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교통 역사에 있어서 시내버스가 등장했다는 어떤 새로운 버스의 역사를 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도 등장을 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자가용 승용차도 점차 많아지게 되었어요.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순종 황제가 탔던 승용차는 미국의 GM사에서 만든 리무진 승용차였고요. 순종 황제의 부인인 순정용 황후가 탔던 승용차는 영국 다임러사에서 만든 리무진이었어요. 네. 학교 교육은 이미 19세기 말에 학교가 출현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만 식민지 시기에는 유치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부등학교, 상업학교 등이 생겨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학부모의 교육열은 대단했으며 1931년에 서울의 보통학교 취학률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초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본격화되었는데요.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밀립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적극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계속했지만 일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일제는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함으로써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저지하고 한국인의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운동을 봉쇄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진은 대부분 일본인이었고 학생들 또한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고 이 좁은 문을 뚫기 위해서 서울의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의식주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옷차림은 이제 점차 한복 대신에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단발을 했으며 특히 여학생은 종아리가 보이는 치마를 입게 되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조선시대는 여성들이 머리를 따서 늘어뜨리거나 쪽을 지었던 것에 반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머리를 자르고 단발머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버선 대신 양말을 신고 그리고 고무신이나 구두를 신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무신은 신발의 혁명을 불러온 신발입니다. 예, 지금 여기 광고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강철보다 견고하, 고무신인데 이 표현에 강철보다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광고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무신은 질기고 오래 신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또한 이전의 신발인 집신이나 가죽신의 전통적인 신발에 비해서 물이 새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또한 게다가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30년대에 넘어가면서 일본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시체계에 돌입하면서는 총독부에서 남성에게는 국민복을 입을 것을, 여성에게는 몸빼 바지를 입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몸빼 바지라는 건 바지 끝단에 고무줄을 넣어서 노동하기에 편하게 이렇게 만든 옷이 바로 몸빼 바지입니다. 음식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음식 문화는 원래 사람들의 입맛은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일본식과 서양식 요리가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서울에 일본인 거주가 늘어나면서 일본 요리인 스시, 어묵, 튀김 이런 것들이 퍼져나갔고 또한 빵이라든가 케이크, 카스테라 같은 서양식 음식도 보급되어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경성의 상류층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우유와 분유를 먹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촌의 백화점 일대에는 카페가 등장해서 커피와 차를 팔기도 했습니다. 주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촌을 중심으로 서양식 양옥, 즉 문화주택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택이 나타났고 일본식 다다미방과 목조주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일본인이 많이 살았던 충무로 일대에 가면 일본식 목조주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촌 한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계량 한옥이 등장했습니다. 북촌에는요 원래 명문 세도가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북촌 한옥은 세도가들의 집이 수백 평 내지 수천 평에 달하는 한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들어와 집장사들이 이런 양반 세도가들의 큰 집을 사서 쪼개어서 계량 한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북촌에 가면 볼 수 있는 한옥들이 이 시기에 집장사들이 양반 세도가들의 큰 집을 사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집을 만든 계량 한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거 양식이 등장하는데 1932년에 충정로에 4층짜리 당시에는 풍전 아파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재 충정아파트라는 이름을 달고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은 5층으로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라는 것도 등장을 했습니다. 부엌의 연료도 기존에 나무나 집을 떼던 것에서 연탄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탄은 지속적으로 타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이 매우 효과적인 연료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경성에는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빈민이 형성되어서 아현동이라든가 신당동 일대에 흙으로 지은 토막을 짓고 살던 토막촌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 서울에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20, 30년대에 경성의 소비 문화를 주도하고 서구적 가치와 생활 양식을 추구하던 모던 보이, 모던 걸이 등장했습니다. 젊은 그들은 서구적 외양과 취미, 언어,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도입부에서 사진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남성은 양복에, 서양식 양복에 단발을 하고 맥고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시계를 차고 구두를 신는 그런 모습으로 표상화되었고, 여성은 양장에 단발, 그리고 짧은 치마, 뾰족 구두, 양산, 시계 이런 것 등으로 표상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유행을 선도하는 화려한 남촌을 무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모던 걸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남녀 평등과 자유를 지향을 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러한 모던 걸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이 모던 걸을 못된 걸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젠더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쁜 여자로 취급받아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식민 통치의 중심지이자 일본인의 거주 비중이 높았던 서울은 문명 이기와 근대적 생활 문화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교육 분야에서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고 의식주에 있어서도 서구식 가치와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유행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점차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갔습니다.